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일타 클래스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은요. 사실 제가 6월 달에 실제로 재경관리사 시험을 응시하고 왔었죠. 지난 시간 법인세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을 복원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최대한 기억을 끌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월 25일 날 시행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법인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더웠어요. 그래도 시험장 안에는 에어컨도 있고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소득세 편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우리가 법인세 편에 대한 문제까지 딱 20문항 50%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뒤에 50% 10문항은 소득세법, 10문항은 부가가치세법이 나오죠. 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부처럼 느껴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김삼일 씨의 소득 내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일계 법인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라서 이름을 대부분 이제 김삼일 씨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의 과표를 계산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퇴직과 양도소득이 있으면 얼른 제껴두셔야 되겠죠. 왜냐? 이 종합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2, 4, 2배 4근 연기 까지가 종합소득,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자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기타 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원래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이렇게 480으로 제시를 하면서 300이 넘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했다가 같이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또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강연료다라고 하는 기타 소득이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필요경비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소득 금액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이미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온 금액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서 남은 금액들을 우리가 더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사업, 근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집계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이제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시험을 응시하셨다고 한다면 금액은 약간 다른데 이자 소득 금액이랑 기타 소득 금액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2022년 급여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과세 대상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도 있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죠. 사실 근로소득을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근로소득 금액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쪽에 근로소득과 관련된 이 공제에 대한 표가 나와주게 되고요. 그런 표가 없으면 근로소득을 물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월 급여에 200만 원이다라고 해서 12개월 이렇게 연간 계속 근무한 내용으로 12월을 계산해 주시겠고요. 월급여 400% 이렇게 하면 200만 원에 400%다라고 해서 800을 자, 연월차 수당도 과세 수당 200,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도 과세 내용입니다. 자, 식사대는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을 때 이렇게 월 1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120이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다 라고 했을 때 조심할 점, 월 25만 원이다 라고 했지만 자가운전 보조금의 한도는 2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5만 원에 대해서 몇 개월은 12개월을 계산한 6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로 집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적중 예상 문제집에 186페이지 9번의 문제와 유사하니까요.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풀이를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의 수입식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무기명 채권, 기명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보통예금, 정기예금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잉여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두고서 수입 시기를 맞춰 보세요라고 하는 거였죠. 이런 내용들 만나면 사실 단순한 암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때 많이 곤란해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잉여금 처분에 대해서는 금방 아세요. 결산 확정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들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무기명 지급받은 날 그리고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실자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에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해서 지급이 된 날을 기준으로 했구나라고 해서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였죠. 자, 그다음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이 적중 예상 문제 몇 페이지에 몇 번과 유사하다라는 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지에 대한 양도로 인해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양도 차익과 양도 소득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솔직히 이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봐서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했지? 라고 하면서 조금 찍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찍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주 봐서 당연히 푸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다라고 해서 등기된 토지 가격 그리고 이제 취득 당시에 실질 거래 가격이 있었습니다. 양도 차익이다라고 할 때 이 비용을 고려하셔서 차익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5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500만 원과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처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거래가액에 이 500만 원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비용은 얼마가 된다? 2,500. 자, 토지를 양도하면서 얻은 가격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2,500을 제외하시면 양도 차익이 2,5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고요. 양도소득과 관련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건데 제가 왜 당황했었냐면 양도소득 금액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보기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 금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2,500이 오게 되면 이 양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났더니 2천만 원의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고요.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산과 관련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자산을 구분해 놓고서 기본공제 250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과표를 물어봤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도소득 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에서 자료에 제시되진 않았지만 자산 품목당 이렇게 우리가 그룹당, 자산의 그룹당 이 기본공제 250을 적용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1750을 떠올리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양도 차익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양도 차익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는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소득 금액 그리고 마지막에 과세 표준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차익, 소득 금액, 과세 표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나 했는데 이 법인세법상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퇴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였고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됐다라고 해서 퇴직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항상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타 소득을 매번 물어봐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번에 나왔던 시험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저작자의 저작권 소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작자의 저작권 소득은 기타 소득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기타 소득이라고 여러분들 규정을 지는 건요. 내가 직접
저작한 사람으로서 저작권 소득을 얻으면 이거는 사업자겠죠. 사업소득이겠고, 자, 저작자 외의 자가 그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고, 따로 이 이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및 사용 대가로서 받는 금품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거지 저작자의 저작권 소득은 아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 소득 곤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다음 자료에서 거주자 김일타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름을 김삼일 씨로 나왔던 건데 김일타로 교재 작업하면서 바꿨습니다. 자, 종합소득의 가산할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금융소득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무엇을 적용하셨어야 돼요? 그로스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에 주어졌다는 건 그로스업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로스업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이 아닌 배당 소득에다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은행에 대한 예금이자가 1,500이었죠. 자, 2천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2천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모두 다 배당 소득을 보고서 그로스업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은행의 예금이자 1,500에다가 비상장 법인에 대한 현금 배당, 그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얼마가 되더라? 3,500이 되나요? 이 3,500에 대해서 가져다 놓고서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초과한 1,500에 대해서는 그로스업 11%를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모두 다 고려하게 되면 3,665만 원이 금융소득 금액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의 과세 연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과세 연도를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자, 거주자의 과세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사업자일 경우 변경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문제였죠. 이 소득세법은 우리가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라고 늘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출국을 해서 아예 이민을 간다거나 아니면 사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신분이 될 때 그렇다면 과세 연도가 1월 1일 시작해서 출국이라든가 사망일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생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회사에 이 대한민국 거주자로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법상 과세 연도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실 점 사업자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폐업했을 때 이 과세 기간이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온 건데 자꾸 소득세법이랑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혼동이 가지 않도록 반드시 꼭 주의해 주세요. 이 문제도 역시나 교재에서 유사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문제 찾으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득세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 10문항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최대로 이제 끌어내서 8개 정도, 9개 정도 생각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시험 준비하시면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어서 시험에서도 혹시 유사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틀리지 않고 답을 잘 고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부가가치세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